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광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날 문제는요. 제가 지난번에 미적분 기출 문제를 해설하면서 미적분은 문제 수도 좀 많고 난이도도 높아서 1시간 동안에 모든 문제를 해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시간 동안 끝내고 수원을 해야 되는데 또 수원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출제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 처음으로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형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빠지는 게 참 많아요. 우선 기백에 관련된 문제 다 빠져버리죠. 그렇죠? 그 문제 다 빼버리고 나니까 올해 이제 새로 추가되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수원 문제가 있는데 수원은 여러분들은 작년에 출제된 바가 없어요. 있다 그러면 수열 정도 간단한 건데 그것도 수원의 삼가함수 정도가 출제됐는데 그거 몇 개 아주 쉬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수원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형에서 과거에부터 출제됐던 문제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비슷하게 출제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수원의 일부 나형에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더듬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못했던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기에 등장했던 문제들, 못 풀었던 문제들 마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문제를 해설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문제가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수능보다 훨씬 퀄리티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과거에 출제됐던 사관학교 문제들을 참고하는 것도 또 수능 공부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못했던 이야기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제가 1번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올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제가 자료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x가 3x에다가 2의 x승의 3승입니다. 여기서 f'0를 구하라.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 x는 2 루트 2 sin t 플러스 루트 2 코사인 t이고 y가 루트 2 sin t 플러스 2 루트 2 코사인 t가 됩니다. 이 곡선 위에 t가 4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 먼저 t가 4분의 파이였을 때, 자, 요 t가 4분의 파이였을 때 점의 좌표 x, y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넣어보세요. 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약분해버리면 2밖에 안 남습니다. 얘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1밖에 안 남아서 x좌표 3이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루트 2분의 1 약분되니까 1이고요. 얘가 2가 되니까 이것도 3이죠. 그러니까 t가 4분의 파이인 순간에 요 점은 3,3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dy, dx인데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는 dy, dt. 그런 다음에 dx, dt. 이래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y부터 미분해 볼게요. y가 이겁니다. 얘를 미분해 버리면 루트 2에다가 코사인 t가 될 거고요. 얘를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가 사인 t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 얘를 미분합니다. 얘는 2 루트 2의 코사인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사인 t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4분의 파이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t에다가 4분의 파이. 자,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어주니까 이 값은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 나오는군요. 여기는 요 값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약분해보면 2,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그리고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절편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6이다 라고 말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는 AB의 길이가 1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각 ABC가 2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CAB를 세타라고 하겠다. 그리고 A하고 C를 4대 7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하고 점 C에서 B하고 D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겠다. 삼각형 CEB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세제곱분의 S세타의 극한이 P분의 Q더라.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요만큼의 각을 한번 알파라고 놔볼까요? 요 각을 알파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각이 베타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90도. 근데 여기는 요게 90도였으니까 사실 여기는 요 각도 알파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각하고 여기는 요 각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D를 보면은 그 AC상에 있는 D는 A하고 C를 어떻게 되죠? 4대 7로 내분하는 점이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그냥 4T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7T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부터 요 넓이를 하여간에 세타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세타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 한번 내려볼까요? 수선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닮았겠죠. 닮았는데 몇 대 몇이냐면 4대 이렇게 하면 1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1분의 4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11분의 7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요 점 우리가 H라고 놔버리면 D에서부터 H까지 길이는 11분의 4에다가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서부터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요 삼각형 BDH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요 삼각형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삼각형을 보면 두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닮은 비만 안다면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도 알고 요 길이도 아는 거니까 B에서 D까지 길이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B에서 D까지 요 길이의 제곱은 얘를 제곱해 버리면 11의 제곱분의 49죠? 자, 요거 11의 여기도 이거니까 11의 제곱분의 16 탄젠트 세타가 되나요? 16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BD의 제곱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거 보면은 2분의 파이라 그랬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봐볼게요. 삼각형 뭐 BDH라고 하는 넓이를 한번 봐볼게요. BDH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얘고 높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1분의 7 곱하기 11분의 4에다가 이렇게 탄젠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 약분해 버리고 나니까 11의 제곱분의 14가 되나요? 14의 탄젠트 세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부터 우리는 요 넓이를 S1의 세타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렇죠? 자, S1 세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는 요 넓이를 지금 거기서는 S 세타라 그랬으니까 이 S 세타 대 S1 세타의 이 넓이의 비는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고 대응되는 변 중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이 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제곱, 닮은 비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는데 넓이 비는 이거의 제곱 대 이거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 대 B에서 D까지 요만큼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지금 여기는 요 값이죠. 그래서 11의 제곱분의 49 플러스 16 탄젠트 제곱의 세타에다가 S 세타를 곱해준 얘는 S1, 다시 말하면 얘죠. 얘하고 탄젠트 제곱이니까 여기는 요 값은 11의 제곱분의 14 한 다음에 탄젠트의 이제는 세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럼 요 11의 제곱은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 S 세타는 49 플러스 16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4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탄젠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요 값이 바로 S 세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세타의 3승분의 S 세타예요. 그러면 얘는 49 플러스 16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4 한 다음에 여기는 얘를 우리가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요만큼의 3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리미트 세타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0보다 큰 쪽에서 양쪽에서 보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은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얼마로 가죠? 1로 가죠. 여기는 요 값은 0으로 가죠. 그래서 49분의 14로 갑니다. 7로 나눠버리면 7분의 2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의 극한은 바로 7분의 2가 된다. 그리고 이 값을 P분의 Q라고 표현하자 그랬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가 되죠? 9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8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30번 소위 사관학교 킬러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킬러 문항을 풀어보셨겠지만 수능의 킬러 문항보다는 좀 낫죠. 수능의 킬러 문항은 물론 작년에 수능 문제는 그나마 좀 나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보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좋고 나쁨의 문제라는 게 뭐 결국은 시험에 나오는 게 좋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을 아예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좀 더 낫습니다. 자,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뭐라 그러냐면 0에서 x까지 절대값 t 플러스 1분의 ft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g'2는 0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정리 좀 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g에다가 0을 넣어주면 0이죠. 0에서 0까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g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해 버리면 뭐가 나오죠? 절대값 x 플러스 1 분의 fx가 되죠.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g 프라임의 2가 바로 0이라 그랬습니다. g 프라임 2가 0이에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g0가 0이었습니다. 그렇죠? gx는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얘는 0에서 어떻게 접해야 됩니다. 물론 접해야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그 증명은 별로 그렇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증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g''의 0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g'2가 0이고요. g'0이 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g'2하고 g'0이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하고 0을 넣어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f2하고 f0이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fx는 뭐라 그러냐면 최고창의 계수가 1이라 그랬습니다.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fx라는 그림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냐면 x에다가 x-2에다가 적당한 어떤 k에 대해서 아마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 당연히 1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어떤 형태의 그래프냐면,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러한 패턴의 그래프겠죠. 어디가 0이고 K가 얘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쓰지 말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요 세 개가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fx지만 이 fx의 대소 관계가 여기는 요 부분이 이 분모는 0이기 때문에 결국은 g'x의 양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패턴이 바로 g'x의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요점에 gx라는 그래프는 여기에서 극소가 되고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프 패턴은 이런 패턴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gx 그래프 패턴은 이런 패턴이다. 그런데 gx는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0인 게 0일 때 아까 우리는 0일 때 0이고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바로 x축하고 접하는 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닐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따져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0이었다면 이쪽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2가 0보다 작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 여기가 0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점하고 요 점이 둘 중에 하나가 K.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0에서 0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0에서 0이어야 되니까 이런 패턴의 그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나 버리기 때문에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나 조건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제가 0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여기가 k이고 여기가 2이거나 0이고 2다. 알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림은 이런 패턴의 그래프고 나머지는 다 x축 위로 올라갈 거다. 물론 여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최대가 되라 그랬어요. G'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가 한번 보죠.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이 분모는 2가 되고요. 분모는 2가 되고 여기는 요 값은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fx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여기는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니까 2분의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리면 여기에 1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얘가 맥시마이즈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얘가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음수기 때문에 우리는 1 플러스 k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값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냥 최소값이라고 쓸게요. 얼마냐? 이걸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K가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K가 작아질 때가 커지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K를 주고 여기다 2를 주는 것보다는 K가 가능하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안쪽에다 K를 주는 게 좋겠죠? 적어도 2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2를 밖에다 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요 2일 때 이 K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이 K를 정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요 2에서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요 K는 2보다 작게 잡는 것까지 좋아. 근데 K다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K를 얘를 이쪽으로 당기거나 이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줘도 좋은데 어떻게 되죠? 바로 G에다가 2를 넣어준 여기는 요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크거나 같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G2를 계산해 봐야겠는데요. G에다가 2를 넣어준 요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0에서부터 이제는 2까지가 되겠죠. 처음에 주어진 조건 여기에 절대값 t 플러스 1 분의 ft 하고 dt입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줘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서 그 중에 크거나 같으면서 1 플러스 k가 가장 작아지도록. 알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0하고 2 사이를 접근하기 때문에 이 절대값 t는 굳이 하나도 되겠죠. 0에서 2까지 요거 t 플러스 1분의 ft가 얼마냐면 t에다가 t-2에다가 t-k의 dt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값이 0보다 큰 하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값을 적분해야 돼요. 이걸 적분하는데 이거 뭐 여기서 계속 제가 나눗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요건 좀 정리한 걸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0에서 2까지 이 t 플러스 1 분해가 되고 여기 있는 얘를 전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죠?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2 플러스 k 하고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t 이렇게 dt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t의 3승하고 2 플러스 k의 t의 제곱 플러스 2kt를 이렇게 t 플러스 1로 나눠버려요. 그럼 저는 결과만 쓸게요. t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몫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이건 그냥 했던 결과 쓰겠습니다. t의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t가 나오고 플러스 3k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것만 직접 나눠서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저 주어진 식은 결국은 뭘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냐면 G2를 말하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나눠버리고 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t 플러스 3k 플러스 3 나오고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이렇게 3k 플러스 3의 dt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적분하면서 숫자를 넣어버릴게요. 얘를 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이잖아. 2를 넣어주니까 3분의 8 나오고 0은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자, 마이너스. 요 2분의 1의 t제곱이잖아요. 2를 곱해주니까 2의 k 플러스 3 나오겠죠. 자, 플러스 여기는 요 값은 그냥 3k 플러스 3의 곱하기 2 t니까 여기는 요 값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3에다가 t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하면 ln의 절대값 t 플러스 1이잖아요. 거기다가 2를 넣어주니까 n은 ln 3이고 0을 넣어주면 똑같이 0일 겁니다. 나오겠죠. 다시 요 마이너스 2k하고 얘하고 6k 하면 4k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6하고 여기 6은 사라져요. 그래서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의 ln 3인데 얘가 0보다 큰 하나 돼야 되겠죠. 우리는 k 플러스 1에 대한 최소값을 뭐 k도 상관없지만 여기가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k 플러스 1로 묶어버릴게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쓰자는 거야. 요 부분만 보면은 4에다가 k 플러스 1로 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나요? 4에서 3분의 4를 빼야지 3분의 8 나올 거 아니야. 넘어가. 그리고 나면 여기는 요 값은 k 플러스 1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에다가 ln 3 해준 얘가 얼마 되죠?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 k 플러스 1은 이렇게 3에다가 4 마이너스 3의 ln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의 최소값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원하냐면 f의 마이너스 1을 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 한번 봐볼까요?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는 요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겠대요. 플러스 3이고 요 마이너스 넘어가 버리면 1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값의 최소값은 얘니까 결국 k 플러스 1이 이 값을 가질 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점이다. 이 말이고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4 마이너스 3의 ln 3 분의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바로 여기는 요 값이 거기에서 찾는 값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요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n입니다. 그 n은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이 m입니다. m이 4죠. 그래서 여기서는 m하고 n을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라 그랬으니까 얘는 16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관학교에 30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킬러 문항 값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적분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날 문제는 수학 1입니다. 수학 1의 문제인데, 여러분도 뭐 수학 1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수학 1은 뭐가 들어가죠? 지수 로그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들어가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지수하고 로그라고 하는 그 단원, 예를 들어 상용 로그에서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자연계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내신 공부할 때만 공부를 하지 수능 때문에 특별히 그쪽을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쪽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이야기죠. 자연계 학생들은 뭐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삼각함수를 이미 미적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있었지만 예전에 없었지만 이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사실 코사인 제2 법칙을 없앤 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코사인 제2 법칙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법칙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걔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킬러 문항의 29번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을 여러 번 해봐요. 처음에는 수열에 점화식이 들어갈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기백이 빠졌잖아요. 기백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기하 문제로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 삼각함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문제는 최근에 자연계 학생들은 별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저학년일 때 좀 출제된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급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찾아보려면 아주 오래전에 출제됐던 문제들 또는 그 EBS에서 아주 오래전에 출제됐던 그 교재들이 있는데 그 교재들이 아마 지금 자료실에서 볼 수 있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혹시 있다면은 그런 자료의 삼각함수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도 아마 좋은 공부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문제를 끌어올 수도 있었는데 아마 사관학교에서 내는 문제들은 아마 사관학교 내에서 동일한 분들이 출제할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가 그리고 나형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가 이렇게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형 1번입니다. 사실 2점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뭐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는 3, 4분면각이니까 세타가 뭐 얼마인지는 금방 알잖아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봐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계산해도 좋지만 그냥 각으로도 이건 특수각이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그럴 때 뭐 탄젠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뭐 루트 3이 될 거다. 이건 그냥 바로 암산으로도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2점짜리이지만 요건 문제 말고는 별로 그렇게 삼각함수 문제가 수원에 등장할 만한 이야기들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쪽에 출제된 문제를 좀 뒤져보겠습니다. 우선은 가형 말고 이번에는 나형에 나온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수열 문제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수열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에 자연계 학생들이 물론 뭐 재학생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혹시 그 이외에 뭐 다른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열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나형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A1은 4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n번째 항을 내가 알 때 그 다음 항을 n번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n번째 항이 2보다 크다 그러면 요렇게 계산을 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만약에 an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2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떤 수열이 분수식으로 정해져 나오는 수열들 있잖아요. 이런 수열들은 절대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적인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면 이 수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낯선 수열이 와서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좀 걱정스럽다 그러면 A1부터 한번 차근차근 몇 번 써보세요. 몇 개만 써봐도 금방 아마 주기성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A1이 있고요. A2가 있고요. A3가 있고요. A4가 있고요. A5가 있고요. 이렇게 쭉 한번 몇 개만 적어 볼게요. 지금 A1은 얼마라 그랬냐면 얘는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는 2보다 크죠? 그러면 A2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2에서 4를 빼요. 2-A니까 그리고 4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요 값이 2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2를 더합니다. 그러면 2를 더해주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0을 보니까 얘도 아직도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항은 여기다 또 2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2가 나왔어요. 2까지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 항 또한 2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4가 되겠죠. 4가 되고 나니까 여기는 요 값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똑같은 규칙이니까 4-2, 0, 2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A1은 4고요. A2는 마이너스 2고요. A3가 0이고요. 4가 2고 그 다음에 다시 4, 마이너스 2, 0, 2 A1, A2, A3, A4, 5, 6, 7, 8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수열을 1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서 12가 되더라. 이걸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은 또는 이걸 만족시켜주는 모든 자연수 m들의 합은 이렇게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준 값이 합이 얼마 나옵니까? 이거 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준 값도 4죠. 12니까 4만 더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4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0이 2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더해도 4입니다. 그러니까 m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10이다 이러면 곤란하죠. 왜 곤란하냐면 여기까지가 4였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딱 잘라서 얘만 더해도 벌써 12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해도 12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가 더해지면 그거보다 커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12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때 아니면 이때입니다. 근데 작은 거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그래서 m은 바로 9번째 항이다. 또는 10, 11, 12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m 값들의 합은 그러면은 9하고 12를 더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최소가 되는 m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9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지수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지수 문제도 가끔은 지수나 로그 문제 같은 거는 가끔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잘못 착 생각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봐볼까요? 9의 A승이 2의 B분의 1승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이렇게 B승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9의 AB가 되죠? 9의 AB승은 바로 2가 되겠네요. 9는 또 3의 제곱이니까 3의 2AB가 바로 2가 되죠. 자, 따라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2AB 값은 로그 3의 2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로그 3의 64입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 로그 3의 64인데 64는 2의 6승이죠. 8의 제곱이니까 8이 3승이니까. 그럼 여기는 요 6은 앞으로 꺼내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A-B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A-B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렇게 구하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 하면 되잖아요. 근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조금 전에 6에다가 로그 3의 2였고요. 그 다음에 2AB가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4라는 것은 2를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로그 3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4에다가 로그 3의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를 이용을 해서 지금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자고요. 그냥 변변히 나누자는 거야. 이 값분의 이 값. 그럼 이 값분의 이 값이 되니까 로그 3의 2는 약분이 돼서 6분의 4가 되니까 이 값은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 a가 b보다 크고 ab는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니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유리화를 해버리니까 3분의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바로 4번에 있군요. 자, 이렇게 우리 그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29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나형에 나오는 29번, 또 30번, 21번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자연계 학생들한테 나형 풀어라 해도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한 4% 정도 풀거려. 그래서 제가 그 1등급 맞는 학생들한테 최근에 봤던 문과 문제들 중에서 몇 개를 한번 풀려봤더니 전혀 선을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킬러 문항은 여전히 킬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정말 수학 잘하는 학생들 의외로 많아요. 자, 수열 A에는 A1은 자연수이고, 자, 이것 또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에 대한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얘가 뭘 말하는지 독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AN에서 A1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은 AN에서 만약에 AN이 양수이면 D를 빼고 AN이 만약에 음수라면 D를 더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이 양수면 D만큼을 빼버리고 앞에 있는 항이 음수면 D를 더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AN이 0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그럴 때 AN은 다음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A의 M-2 플러스 A의 M-1 플러스 AM은 3이 되더라. 그 다음에 A1과 A의 M-1을 더해준 값은 마이너스 9의 AM과 AM 플러스 1을 더한 거하고 같더라. 그 다음에 K는 1부터 M-1까지 AK가 45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A1은 얘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란 이야기는 양수란 이야기죠. 그럼 A2는 뭐였을까요? 양수일 때는 D를 빼라 그랬습니다. A1에서 D를 빼란 이야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양수면 또 D를 뺍니다. 양수 음수면 D를 더합니다. 그런데 AN이 음수가 되는 최소값을 M이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AM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 말은 지금 A1, A2 쭉 가가지고 A의 M-1, A의 M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AN이 0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잖아요. 그 앞에서 0보다 작았으면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양수입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여기서 계속 D를 빼나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A의 M-1은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 항 A1에다가 플러스 M-1에서 1을 더 빼야 되니까 2에다가 D가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D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를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가를 한번 봐볼게요. A의 M-2하고요. A의 M-1하고요. A의 M하고 비교해 보니까 요 값이 3이다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얘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입니다.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값을 x라고 한번 줘볼까요? 얘를 x라고 줬으면 여기 있는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요 x에서 d를 뺐을 겁니다. 얘가 양수니까 d를 빼서 그 다방을 만들었겠죠. 얘도 아직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d를 빼야 되겠죠. x-2d가 되겠지.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더해놓고 나니까 3x 마이너스 3d가 돼요. 이 값이 3이란 이야기잖아요. 3으로 나눠버리고 나니까 x 마이너스 d가 1이란 이야기네. 그럼 x는 뭐겠어요? 1 플러스 d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의 m-2하고 a의 m-1하고 a의 m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요 값이 x라 그랬는데 우리는 x가 1 플러스 d였으니까 얘가 1 플러스 d였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d를 빼버리면 여기는 요 값은 1이 될 거고, 얘가 이제는 1 마이너스 d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았던 거죠. 알겠어요? 얘가 0보다 작았던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는 2보다는 클 거예요. 됐죠? 그럼 a의 m-1이 1인데 우리는 앞에서 자 얘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이 1이란 이야기잖아요. 이게 1.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a1은 반대로 이렇게 m-2에다가 d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이제 대충 이 정도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a1에다가 플러스 a의 m-1을 더했어요. 자, 더해주면 a1은 얘고 a의 m-1은 1이었으니까 이쪽은 뭐가 나오냐면 2부터 쓸게요. 2에다가 m-2의 d일 거고, 자 오른쪽은 또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9에다가 am과 am 플러스 1입니다. am은 1-d죠. 1-d죠. 그 다음에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1이겠죠. 그러겠죠?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 항이 a의 m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가 어떻게 돼? 음수잖아. 음수면 어땠나 해서 그 다음 항은 d를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d를 더해주니까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또 뭐겠어? 1-d, 그 다음엔 d, 1-d, d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가 1입니다. 그러면 나에서 am하고 am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8에다가 플러스 9d가 되나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이쪽은 20이 나오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d로 묶어버릴게. 그러면 2가 되니까 얘는 11-m의 d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d는 아까 2보다 커야 한다 그랬어. 1보다 커야 한다 그랬어. 1보다는 크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2 이상인 거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d가 20의 약수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자, 요 식이 하나 지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를 안 썼죠.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냐면 m-1까지 ak 해준 이 값이 지금 45라 그랬는데요. a1부터 a의 m-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입니다. 맞죠? 그럼 등차수열의 합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쪽은 2분의 전체 항의 개수가 m-1이고 거기다가 첫 번째 항이 a1이고 마지막 항이 a의 m-1이잖아요. 요게 바로 45란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나로부터 여기 있는 요 값이 얼마라는 거 알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값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 얘는 2분의 자, 여기다가 m-1을 주고요. 요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d 9 곱하기 이렇게 d-2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는 요 값이 현재 45예요. 그럼 얘로 나눠버리면 5만 남고 2가 넘어가 주니까 얼마야? 자, m-1에다가 이렇게 d-2를 해준 이 값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뭘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d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또는 m을 구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d를 요거 나눠서 11-m분의 20이라 그래서 요 d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전개시켜서 m을 풀어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풀기는 너무 좀 벅찬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방법을 써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d는 20의 약수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d-2는 10의 약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20의 약수 한번 써볼게요. 1보다 커야 되니까 2하고
그 다음에 4하고 또 뭐가 있죠? 5하고 10하고 20이 있나요? 그러니까 요 D는 요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2를 뺀 값이 10의 배수가 되느냐? 여기서 2 빼버리면 0 되니까 안 되겠죠. 여기서 2 빼버리면 2가 되니까 10의 배수 맞죠? 여기서 2 빼버리면 3 나오고 여기서 2 빼버리면 8, 18. 그러니까 2를 빼서 10의 배수가 될 수, 10의 약수가 됐으니까 제가 말 혹시 제 배수 약수 막 섞였을지 모르겠네요.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면 D는 뭐가 돼 있어? D는 4겠죠. 알겠어요? 바로 D가 4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이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나눠버리면 5. 그래서 M은 6이 되겠죠. 그래서 D는 4고 M은 6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뭐였느냐면 A1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A1이 이거였죠? 자, A1은 M-2라고 했으니까 6에서 2 빼버리면 4죠. 거기다가 D, 4 더하기 1. 그러니까 얼마예요? 16에다 1 더하니까 17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은 A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A1은 17이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 다음 자료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실에다가 해설과 함께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딱 한 문제만 삼각함수 좀 맛 좀 볼게요. 삼각함수 문제를 보니까 이게 2002년도 문제입니다. 2002년도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사관학교나 이렇게 경찰대나 또는 사관학교 이런 데서 이 삼각함수 문제를 잠깐 출제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빠졌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특목대라고 하죠. 이쪽에서 이걸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제가 마칠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 있습니다. 이게 반지름 1인 반원이에요.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P0하고 P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0, P1, P2. 자, 여기서 P0, P1, P2. 요 각을 1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P1, P2, P3. 이 각은 2도. P2, P3, P4는 2의 제곱도. 바로 2의 K-1도라고 그랬으니까 2배씩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P6하고 P7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제가 그 여백이 부족한 관계로 도 기호는 생략하고 쓸게요. 그냥 숫자로만 쓰지만 도로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가 P0고요. 여기는 요 값이 P1입니다. 여기는 요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게 뭐냐면 P0, P1, P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정도 P2가 있었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 준 각이 1도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부터 요 중심각 하면 요 각은 2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P3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와서 이 값이 2도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준 이 각은 4도가 되겠죠. 그렇죠? 4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4, 제가 좀 크기도 그냥 임의로 조절할게요. 여기는 예각은 중심각, 원래 원주각이 2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심각도 2배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8도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P5가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각은 16도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6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32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의 가 P7이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의 각은 64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요 사이에 있는 요 각만 안다면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 1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은 180도에서 요런 각들을 다 더해버리면 빼버리면 되겠죠. 2 더하기 4 도는 생략하겠습니다.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여기는 요 값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첫째 항 2에다가 2의 몇 승? 6승 마이너스 1 나오나요? 6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니까 2의 7제곱, 2의 얼마예요? 이 값은 2에다가 여기는 요 값, 이게 얼마죠? 2의 6승 하면은 64, 128인가요? 128에서 1 빼주니까 아니죠. 얼마야?
아주 2의 6승이죠. 2를 곱한 것까지 생각을 했네요. 6승은 64죠. 1 빼니까 63. 그러니까 얘는 126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기가 126도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만큼의 각은 180도에서 이걸 빼버리고 나니까 얼마예요? 이 값은 54도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64도나 이런 꼴로 표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요렇게 잡아버릴게요. 요 점하고 여기 중점을 요렇게 잡아버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요 절반의 각이 몇 도가 되냐면 요 값은 27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이 1이고 중점을 잡았으니까 요게 반지름, 수직.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1에다가 사인 27도죠? 거기다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6하고 자 요렇게 해준 이 값은 2배 한 다음에 1 곱하기 사인 27도다. 이래주면 되겠죠. 그쵸? 자, 얘는 또 2에다가 사인 27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90도에서 63도를 빼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2의 코사인 63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문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여러분들 눈에는 되게 쉬운 문제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가 출제되는지는 한 번쯤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만날게요. 감사합니다.